혹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19건의 판결을 이제 처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꺼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적한 문제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거죠? 송구섭 측은 제가 좀 어제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특정 정당 주장을 어떤 재판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주장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그건 충분히 관심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맞죠? 예, 뭐 원론적으로 보면 특정 정당의 주장과 판결의 어떤 결론이 얼마만큼 실정적으로 정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도 한 번도 검토해보거나 그런 관점에서 본 적은 없죠? 학문적으로 그 헌법재판관 특정인의 판결 성향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지금 후보자의 판결을 본 적은 없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맞냐고요. 후보 참고인께 묻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 보고 그런 다음에 의견을 개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보자께 좀 묻겠습니다. 그 자제분 분양받은 아파트 관련해서 자료를 새로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주는 이제 2007년도에 취득한 걸로 되어 있는데 등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재산 신고에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죠. 이게 취득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판매 시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취득 시기도 2007년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제가 그 자료에는 6년인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2006년인가 7년으로 봤는데 이게 왜 예탁 일자가 2006년이네요. 2006년 7월 6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재산 등록 서류에는 이게 장남의 재산으로 등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때는 저는 그 자체가 우리 사주 조합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게 법에 근거가 있거나 뭐 이런 확인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탁은 이미 그 후보자 아들 이름으로 예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가 판단을 해서 등록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니, 제가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런 거 자체가 있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때 지난번 청문회 때 보니까 그런 것이 자기가 그런 걸 팔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재산 등록할 때 장남의 다른 재산은 다 등록을 했는데 우리 사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2006년도에 예탁한 이 주식은 그러면은 재산 등록 안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재산 등록하게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우리 사주 조합 거다 그 주식은 자기 개인의 주식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등록 안 한 건 맞으시고요. 네. 또 두 번째로 2006년도 재산 등록 상황을 보면은 후보자 아들이 봉급 저축을 2,195만 원을 봉급 저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 페이지 보면은 첫 페이지 보면은 장남이 봉급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6,820만 원을 들여서 아파트 분양받은 계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액이 은행 대출받은 차액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후보자의 아들은 급여 봉급 저축한 2,100하고 앞에 이 얘기한 2,500만큼 재산이 그만큼 되지를 않습니다. 급여 수준이 2004년도에는 급여 수준이 이만큼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 출처가 어딘지 이게 후보자께서 정리하신 건가요? 제가 거기 지난번 것에서 붙였었는데요. 거기 그동안 받은 돈들이 꽤 됩니다. 이 사람 얼굴을 쭉 모아보면. 아니 후보자께서 내신 자제분 급여 내역을 보면은 2005년도에 3,300이라고 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급여 영원에서 봉급 저축했다는 게 2,195만 원이고 앞에 또 봉급으로 입지 아파트 분양금 냈다고 하는 게 2,510만 원입니다. 그럼 합하면 이게 벌써 이 급여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 장남이 봉급을 저축한 돈 1,900만 원으로 산 겁니다. 이게 1,900만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숫자를 맞추면 그런데요. 이 당시에 2005년 말에 재산 상황을 신고를 한 내역이 이게 그 후보자 자제분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 이상을 받은 게 지금 신고가 돼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 부분 저 얼른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더 파악을 해서 후보자 아들이 보험급으로 2,195만 원을 저축을 했습니다. 2005년도 말에. 잠깐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앞에 또 급여로 입주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 돈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니 여기 제가 어제 이 있다. 질문을 드렸는데 어제 이 내용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도 아니 자료 재산 등록한 서류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예. 할까요? 예, 지금 그러면 그건- 질문을 지금 제가 또 다시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자제분이 마지막에 2007년도에 그 등기가 넘어갔는데, 이 당시 자제분이 재산 등록한 걸 보면은, 급여를 로 한 게 1,500만 원 정도 그 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으로 2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대신동 집인가 뭐 거기 가는 걸로 해서 2천만 원이 있고 대출금 변제했다고 하는 게 600만 원 대공원에 갚았다는 게 있고 주식으로 1,100만 원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제분 재산이 전년도보다 재산이 는 게 3,700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감소분까지 다 감안하면은 1,3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자제분은 봉급 대출 받느라 분양받은 돈 상환하느라고 후보자 말씀 예금이 1,500만 원 정도가 있고 또 재산이 늘어난 부분이 1,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하면 4,700, 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 아들이 2007년도 말에 받는 급여는 3,6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통계를 합해도. 얘가 2004 예. 그러면은 이 나머지 돈은 후보자 아들한테 후보자가 정려를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지금 2,800만 원 정도 정려했다고 계속 그 2012년도 청문회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 예. 3천만 원이 안 넘어가야 정려세가 안 되는 거죠. 기준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3천만 원이 안 넘어가는 걸로 5천만 원 아닌가요? 그래서 후보자가 계속 이렇게 그 설명 말씀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그 의혹을 제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필요하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명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을 얘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금 2천만 원하고 마지막에 등기를 할 때 등록세 취득세 그 부분을 제가 부담했다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재산 등록할 때 후보자 아들이 이 급여로 그 분양금을 했다고 신고한 거 이것도 잘못 소유 신고한 거네요. 후보자께서 2천만 원을 대준 거기 때문에 아들이 2천만 원을 정려받은 거라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아들이 자기 봉급으로 했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이때 분양금을, 계약금을 2천만 원 정도 얼마 내주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여기는 후보자 아들한테 정리했다고 이렇게 신고가 돼야죠. 아니, 그 모든 것을 거기다 다 기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유란에. 봉급을 맞춰보니까 맞아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급여가 아니고 정리한 돈이면 정리했다고 신고를 해야지. 이렇게 이거 신고를 하시면 됩니까? 그 검토, 나머지 내용은 예, 검토해서, 예. 예. 네, 곽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간사 간의 협의가 된 거에 의하면은 오전 시간에 전부 다 질의를 하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도우 위원까지 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아니 다른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하시죠. 아니, 하고 김태섭 의원님 발언하시고요. 나가셔서 말씀하시게요. 지금 이 논의 자체가 저희가 지금 얘기한 분들끼리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자 금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은 의논을 좀 하세요. 천천히 해도 되잖아. 맨인데. 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입니다. 그 자제분 그 분양받은 아파트 관련해서 자료를 새로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주는 이제 2007년도에 취득한 걸로 되어 있는데 등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재산 신고에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죠. 이게 취득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판매 시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취득 시기도 2007년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제가 그 자료에는 6년인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2006년인가 7년으로 봤는데 이게 왜 예탁 일자가 2006년이네요. 2006년 7월 6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재산 등록 서류에는 이게 그 장남의 재산으로 등재가 안 돼 있거든요. 혹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19건의 판결을 이제 처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꺼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적한 문제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거죠. 송구수협 측은 제가 죄송하지만 좀 어제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특정 정당 주장을 어떤 재판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주장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그건 충분히 관심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맞죠. 예, 뭐 원론적으로 보면 특정 정당의 주장과 판결의 어떤 결론이 얼마만큼 실정적으로 그때는 저는 그 자체가 우리 사주 조합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 이게 법에 근거가 있거나 뭐 이런 그 확인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탁을 이미 그 후보자 아들 이름으로 예. 예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가 판단을 해서 등록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니, 제가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런 거 자체가 있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때 요 지난번 청문회 때 보니까 그런 것이 자기가 그런 걸 팔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재산 등록할 때 장남의 다른 재산은 다 등록을 했는데 우리 사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2006년도에 예탁한 이 주식은 그러면은 그 재산 등록 안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재산 등록하게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우리 사주 조합 거다 그 주식은 자기 개인의 주식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등록 안 한 건 맞으시고요. 네. 또 두 번째로 2006년도 그 재산 그 등록 상황을 보면은 후보자 아들이 봉급 저축을 2,195만 원을 봉급 저축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 페이지 보면은 첫 페이지 보면은 장남이 봉급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6,820만 원을 들여서 아파트 분양 정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도 한 번도 검토해 보거나 그런 관점에서 본 적은 없죠. 학문적으로 그 헌법재판관 특정인의 판결 성향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지금 후보자의 판결을 본 적은 없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맞냐고요. 참고인께 묻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 보고 그런 다음에 의견을 개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보자께 좀 묻겠습니다.